안녕하세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환감 넘도록 살면서 해온 일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살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밥벌이를 만들고 그리고 자녀 교육을 할 때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사는데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농부의 아들입니다. 여기 제 고향 진안에서 나온 사과입니다. 진안 사과는 바로 인접한 군 장수 사과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아마 사과는 괜찮은데 장수가 장사를 잘해서 그런지 사과하면 장수더라고요. 되게 진안에 또 인삼도 많이 나오는데 인삼 하면 금산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입지나 또 마케팅하는 능력, 그 다음에 지자체장과 그 군민들의 그 능력이랄까요?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이 사과 하나, 올사과인데, 홍로입니다, 이거. 이거 하나 맺는 데까지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집에서 따온 겁니다, 그대로. 가지를 쳐야죠, 겨울에. 그 다음에 꽃 핀 다음에는 이제 열매를 솎아야죠. 그 다음에 또 이 곁가지 같은 거 쓸데없는 가지는 쳐줘야죠. 그리고 과일 솎기를 또 해야죠. 과일 이렇게 한 송이가 달린데 이렇게 대여섯 개가 쭉 달립니다. 그럼 거기에서 쓸만한 과일 놓아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과입니다. 이 농업이라는 것은 요전에 그 링링 불었듯이 막판에 태풍만 한번 불어도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1년에 자금 회전 한 번 되는데 인상 같으면 5년, 7년 애쓴 것이 자칫하면 1년에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농업은 힘든 데 비해서 위험이 많고 그 다음에 자금 회전이 늦은, 그러나 저는 농부의 아들로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어찌 보면 농사와 친하게 살았고 재수, 삼수할 때는 뭐 거의 농사 짓다시피 했고 지금도 동생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수박 농사며 고추 농사며 과일이며 이런저런 일을 돕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제가 농민은 아니지만 농부의 아들로서 반농민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도 박사면서도 저처럼 농사하는 사람 드뭅니다. 아마 전국을 통틀어도 박사로서 농사일에 저만치 많이 관여하는 사람 내지 많이 해본 사람이 적을 거라고 감히 이야기해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저래서 또 이렇게 작가로서 활동을 해야 하니까 예전 같지는 못하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알바로서 또 해본 일은 박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그 제조업에도, 동생이 또 제조업하긴 하니까 제조업에도 일을 가서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쪽 생리를 압니다. 이게 이제 참 위험한 일이고 또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 사민의식이 있죠. 산업공상, 선비가 높고 이 공업하는 사람이나 상업하는 사람 낮다고 봤잖아요. 이런 계급의식 때문에 실제로는 제대로 그 인건비를 쳐받지 못하죠.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 배관공만 해도, 이를테면 뭐 어떤 수리공만 해도 직업 귀천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말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면서도 실제는 직업에 귀천 아주 많습니다. 그냥 뭐 제가 하면서 보면은 어떤 그 진상 학부모는 와가지고 정말 왕처럼 왕비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 얘기 들어보면 택시 타는 사람들 중에 진상이 누구냐? 술 마신 아줌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젠더 갈등도 심한데 남녀 차별을 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주인으로 못 사니까 그런 데서 주인 노릇 하려고 계급의식의 발현으로서 아마 자기가 그렇게 하대하는 게 아닌가, 택시기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조업에 있어 보면 그런 일 꽤 겪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석사 박사 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제가 이렇게 알바하고 있으면 뭐 그 대하는 태도하며 뭐가 틀렸을 때 이렇게 지적하면
감히 너희들이 뭘 한다고. 그게 이제 복잡해지니까 공정이 그걸 지적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하층 중에 하층이요. 감히 자기 그 석사박사 논문이 틀렸느니 맞았느니라고 평가할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직업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계급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서 무슨 뭐 백화점 VIP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알바하고 있는 학생을 마치 노예처럼 노비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제조업에서 일해보면 그거 느낍니다. 제가 이제 자영업도 해봤죠. 자영업은 학원이니까 교육 서비스업이죠.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해보면 서비스업이 뭔지 모르는, 서비스라는 개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역시 더 군림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학교에서 본 학부모와 학원에서 본 학부모는 다르다고 얘기해요. 학생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교사마저도 학원에 오면 또 다르게 합니다. 자기들은 교육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약하면서도. 그게 우리나라라니까요. 제가 교육 서비스 하면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 하면서,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학부모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이 학부모 중에서도 엄마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 엄마들이 다 달라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만나는 엄마, 그 다음에 학교 그 학부모회 하면서 청일점으로 제가 활동한 그때 보는 이 엄마들, 그 다음에 학원에도 되게 80, 90%가 엄마들이 오거든요. 그 엄마들이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공교육도 해보고 사교육도 해본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엄마들의 진면목을 볼 수 있어서. 제가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입장이 달라지면, 자기가 서는 시공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져요. 왜? 우리나라라는 곳이 그 공자라는 그 맹자라는 이 유학자들이, 그 밑에 또 주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상하 질서를 중시하고 사람 차별을 해서 그럽니다. 직업 차이를 두어서 그럽니다. 참 그 과학하는 사람이나 기술하는 사람, 인구 구조와 인식 구조와 과학 기술 구조가 이 세태 변화에, 세상 변화에 매우 중요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과학과 기술, 직업인, 상인, 이 사람을 중시하지 않으니, 중시는커녕 천시하니, 지금 이렇게 공업과 상업이 발전한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게 공무원 덕분일까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기업가들, 장사들 덕분이죠. 제가 공무원도 해봤습니다. 뭐 공무원은 이제 짧게 해봤죠. 교사,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조교, 그 다음에 중공무원으로 한다면 사립학교 교사, 이런 정도 해봤죠. 뭐 7, 8년 안팎이니까 제가 학원은 무려 한 15년 안팎하고 짧게 한 셈이지만, 그래도 공교육 속에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도 겪어봤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이 조교로서 학생과 교수 사이에서도 생활해봤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서러움이랄까요? 뭐 서러움이라면 서러움이고, 참 공무원 할 때는, 조교 할 때는 그게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할 때마다 자기가 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학원 할 때는 학원이 제일 힘들고, 지금 이 프리랜서로서 유튜버고 작가 하니까 이것같이 또 힘든 게 없더라고요. 공무원 할 때는 그것같이 또 힘든 게 없고요. 사립학교에서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힘들고, 자기가 사는 세상이 말세고, 그리고 자기가 처한 시공이 가장 힘든 세대라고, 그렇게 부정적인데 우리가 자극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세대 이름도 되게 붙이기 나름이지만 부정적인 이름 붙이잖아요. 뭐 88만 원 세대네. 그런 세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 세대라도 8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취업도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세대로 묶는다든가 남녀로 묶는다든가 지금 파편화 시대에, 이 개성화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세대가 그렇게 고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때는 비록 그랬을지라도 지나고 보니까 역시 제 인생의 한 도막이었죠. 일막일장이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공무원 하면서는 역시 그 승진 중시하죠. 일 강도가 뭐 그렇게 세지 않죠. 또 든든한 백이 있죠, 국가라는. 그 다음에
뭐 교직 같으면 방학에 이 메리트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도 이 교직 그 종사자들이 해외에 많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 같은 것도 튼튼하고, 되게 공무원들 만나보면 점수, 무슨 승진 점수, 그 다음에 뭐 연가, 뭐, 그 다음에 뭐 휴가, 교사 같은 방학, 그 다음에 연금, 이런 거 계산 잘합니다. 저도 연금을 2번이나 타봤네요. 또 국민연금도 타봤네요. 연금 벌써 3번째 타는가? 공무원 사립학교 이런 거 타서 그때 뭐 몇백만 원 됐나? 그렇게 날아갔지만.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직에도 했죠. 종사해봤는데, 뭐 이 프리랜서라든가, 시간 강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정규직이죠. 좁다면 좁게 사는 사람이죠. 저보다 훨씬 많은 직업에 종사하면서 몇십 가지 직종을 경험한 사람 앞에 서면 작아지죠. 그렇긴 하지만 공무원 했던 사람 중에서는 비교적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교사에서 사표 쓰고 다른 데로 이렇게 전전한 사람은 드물거든요. 근데 저는 무슨 용기인지 그때로서는 뭐 희망 100배 했죠. 기고만장했죠. 이런 인생 역정을 걸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죠. 그러나 이런 저런 곳을 다님으로써 많은 어떤 경험을 했고, 또 많은 사람을 봤고, 같은 사람이지만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 보았기 때문에 제 시야가 어느 정도 넓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시행착오에서 배운 지혜와 통찰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이렇게 인생 성형가를 자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100년 살아본 다음에 이야기하는 이 김영석 교수에다 견준다면은 겸손하지 못한 태도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제 나름의 경험 자산이 있기 때문에, 지식 자산이 있기 때문에, 심신으로 겪은 그런 지혜와 통찰이 부족하나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선 겁니다. 좁다면 좁지만 나름대로 높다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다른 직업을 이해할 수 있고,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듯이 피터 드러커는 보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나는 현실을 보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저도 현실을 보는 걸 중시합니다. 영화 보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것보다. 드라마는 아예 안 봅니다. TV가 없습니다. 영화도 보다가 시원찮으면 내 인생의 낭비다 생각하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책 보다가 덮을 수는 있죠. 유튜브 보다가 옮겨갈 수는 있죠. 그러나 영화 보다가 시원찮으면 걸어 나옵니까? 저는 걸어 나옵니다. 제 아까운 인생을 낭비 안 하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감히 나서서 인생 성형가라는 직업을 만들었고, 여러분과 함께 상생하는 길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면서 배우는 거죠.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덜 겪는 거죠. 많은 실패를 해왔으니까 거기서 또 슬기를 배우는 거죠. 이렇게 저는 삶을 평생 교육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그 배운 것이 저 혼자만 가지고 있기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눈금만큼이라도, 책에서는 한 장이라도, 유튜버에서는 한마디라도 쓸모 있다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저도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도움을 주려고 저는 열정을 다해서, 그리고 현실을 그렇게 꿰뚫고 바라보면서, 그리고 신문 같은 것 그 이면 뒷면까지 바라보면서 저는 현실 연구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볼 시간이 거의 없다니까요. 픽션, 허구, 가공을 볼 틈이 없어요. 현실, 현장, 인생을 챙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열정을 알아주시길 바라고, 조금 어설플지는 모르지만 발전해가는 모습, 시행착오를 적게 겪는 것, 실패해서 배워서 성공의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높게 아량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기 TV 정윤기가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